안녕하세요. 강남 YBM 슈어토익에서 RC 강의 진행하고 있는 윤하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봄과 여름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2025년 5월 토익 데뷔 특강으로 함께 하실 건데요. 아무래도 단기간에 점수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파트는 파트 5만한 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시간 단축할 수 있는 스킬들과 적중률 높은 자주 나오는 출제 예상 문제들 제가 가득 모아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팁 보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팁 플러스 문제풀이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그 문제 넘어가는 속도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멈췄다가 풀었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팁 이후에 해설을 진행을 할 건데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설 듣기 전에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 또 다시 풀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딱 3가지 팁 정리를 해봤는데요.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시간 단축 플러스 이제 문제풀이에서 많이 놓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 제가 항상 우리 수강생 분들한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특히 이제 개강일에 OT 하면서 제가 꼭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첫 토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보기를 보지 않고 주어진 문장부터 꼼꼼하게 처음부터 막 다 일일이 해석하시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 파트 5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유형을 분석해서 필요한 부분만 딱 보고 빠르게 문제 해결하시는 게 키거든요. 그래서 보기부터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 문제가 크게는 문법 문제인지 아니면 어휘 문제인지 문법 문제 중에서도 뭐 동사 문제인지 전접부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딱 필요한 빈칸 앞뒤 부분을 보고 빠르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이제 특강 테마가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늘 다르지만 유형 자체는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드리면서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적용시키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어서 2번이에요. 1번이랑 연결되는 부분인데 뻔한 유형. 그러니까 늘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유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아마 토익 시험을 한 번 이상 겪었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RC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시죠? 시간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험장 가가지고 열심히 LC 문제를 한 100문제 열심히 풀고 나서 아, 힘들다 딱 했는데 여전히 RC라는 큰 산이 남아져 있어요. 그쵸? 그럼 막 그때부터 막 난독증 증상 오고 막 동공 지진 오고 막 너무 힘들죠. 집에 가고 싶고. 여러분 그렇게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100문제, RC 100문제를 시간 내에 다 풀려면요. 강약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강약 조절이라는 건 파트가 3개잖아요. 파트 5, 6, 7. 근데 여기서 독해 영역은 파트 6와 7입니다. 그 독해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힘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파트 5 부분에서는 정말 딱 필요한 부분만 보시고 스피드 게임처럼 따다다닥 문제를 풀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나오는 파트 5 문제 유형들이 한 30문제 중에서
20문제, 그러니까 15문제에서 한 20문제 정도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실제 시험장 갔을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것이 이제 시간 단축의 핵심이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들은 이따가 또 한번 풀어보겠지만 단어의 의미를 물어본다기보다는 그 단어의 품사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법 유형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유형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실 때 예를 들어 describe 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단어를 외울 때 묘사하다 이렇게 외우시잖아요. 근데 의미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묘사하다 하고 동사 이렇게까지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 이런 뻔한 유형은 이 자리가 문법적으로 무슨 자리여서 어떤 품사를 넣어야 돼? 그거를 물어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랑 2번이랑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따가 문제 해설하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3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우리가 토익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영어 시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RC뿐만 아니라 LC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잘하려면요, 여러분 단어빨이에요. 어휘빨. 그러니까 무조건 어떤 나라 언어든 간에 기본적으로 그 나라 언어를 잘하려면 어휘를 잘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파트 5에서 덩어리 표현이라 해서 뭐 수거라던가 콜로케이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 틀대로 써야 하는 단어들을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를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좀 자주 나오는 덩어리 표현들은 좀 꾸준하게 많이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를 제가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팁 봤으니까요. 우리 1번부터 문제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부터 먼저 본다? 보기 먼저 보고 빈칸 앞뒤 먼저 볼 거예요. 자, 이제 보기를 딱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뒤에만 바꿔놨다. 그러면 단순 어형 문제, 문법 문제입니다. 자, 확인하시고 자, 빈칸 앞뒤 볼 건데요. 빈칸 앞에 비동사, 빈칸 뒤에 more expensive라는 형용사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보어겠죠. 비동사 뒤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비동사와 보어 사이에 빈칸을 뚫은 거기 때문에 바로 부사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보기 중에서 부사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C 딱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이따가 또 부사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빈칸 앞뒤가 비동사 보어면 여기 사이 빈칸 뚫려 있으면 무조건 부사 자리입니다. 플러스 아마 여러분 이 more expensive에서 이 more이 expensive의 비교급 형태라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번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비교급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사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considerably 말고도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5가지가 있거든요. much, even, still, for, a lot. 그래서 얘네들은 훨씬이란 뜻으로 원래 이 부사가 가지고 있던 뜻으로 쓰지 않습니다. 비교급을 강조할 때.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배우면 되냐면 앞자리 그대로 따가지고요. MES, FA. 자, 읽어볼까요? 메스파. 에스파 아니고 메스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는 뭐를 꾸민다? 비교급을 강조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지금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부사 자리인 것만 찾으시면 C를 고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휘 문제로 변형이 돼서 출제가 된다면 이거를 이제 변형해서 문제를 낸다면 뭐 A에 very를 넣고 B에 뭐 where를 넣고 C에 뭐 much를 넣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 비교급을 강조해줄 수 있는 부사가 이 3개 중에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럼 이제 이건 안 되고 메스파 중에 M인 much를 딱 고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한 번씩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인데요. 자, 이 문제도 어휘 문제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는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뒤에만 바꿔놓은 문법 문제인데 이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다른 단어. 그러니까 품사는 저보다 동사인데 단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정직하게 막 다 일일이 집어넣고 막 해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보다 빈칸 앞뒤 보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파트 5에서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극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빈칸 앞뒤를 봤더니 뒤에 in. 자, 이거 보고 여러분 딱 머릿속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팝업처럼 약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자, ABCD 딱 봤더니 in이랑 붙어 다닐 수 있는 게 지금 C밖에 없거든요. specializing. 그래서 정답이 C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정말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A 집어넣고 B 집어넣고 막 일일이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 specialize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써있죠?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라는 뜻의 유명한 관용 표현이고요. 그냥 반드시 in을 붙여서 써야 되는 그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 외에 direct, A 같은 경우는 어떤 뜻이냐면 보통 이제 이런 목적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질문을 이거는 뭐 전명구니까 없어도 되는데 질문을 뭐 보내다가 direct 자체가 보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뭐 educate도 뒤에 전치사 받지 않습니다. 바로 목적어 받고요. 그다음에 decide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랑 많이 붙어 다니죠? decide to 부정사. 그래서 의미는 뭐뭐를 결정하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 보기 하나하나가 또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꼭 하나씩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친숙하셔야죠. 그죠? 1번처럼. 봤을 때 뒤에만 바꿔놨으니까 문법 문제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본다고요? 문장 앞에서부터 보는 거 아닙니다. 빈칸 앞뒤 볼 거예요. 자, 빈칸 앞을 봤더니 관사, 형용사, 명사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일단은 관사가 있다는 얘기는 어딘가에 뒤에 명사가 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명사가 위치를 해줘야 하고 빈칸 뒤에 대시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확실히 명사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 A, B, C, D 보기에서 명사가 아닌 거 빼볼게요. A랑 B까지 딱 지웠었어야 하고 이제 C랑 D 중에 결정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거는 참 우리 수강생분들도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건데 선생님, confirming은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는 안 되나요? 동명사도 명사잖아요. 그쵸?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왜 D밖에 안 되냐면 동명사는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세요. 동사를 명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는 맞는데 동사를 명사화했기 때문에 이 동명사는 관사 뒤에 못 와요. 그리고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문제 풀면서 빠르게 설명했던 게 관형명 어순이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어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관사와 소유격 그리고 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얘네들을 전부 다 같이 쓰고 싶은 거야, 명사 앞에. 그런 경우에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교통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앞자리 따가지고 약간 주문처럼 외우시면 돼요. 아까 메스파처럼. 그래서 관부형명, 관형형명, 관형명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옆에 제가 소유격이라고 써놓은 거는 관사랑 소유격은 같이 못 써요. 관사 또는 소유격을 맨 앞에 위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1번이랑 2번의 차이는 부사가 오냐 형용사가 오냐 이거를 진짜 많이 물어봐요, 문제에서. 그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이 부사는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번은 이 형용사가 동시에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통 이제 이 문제에서 여기다가 빈칸을 많이 뚫고요. A에다가 부사 주고 B에다가 형용사 줘요. 그럼 어떻게 구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의미상 이 형용사를 꾸미는 것 같은가 아니면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것 같은가 그거를 따져가지고 고르란 얘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명사 수식 어순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이것도 와, 전치사 어휘 문제. 이건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은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파트가 여러분 전치사예요. 이거는 저도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 말이랑 약간 좀 전치사의 쓰임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그 전치사의 한국적 의미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 뜻은 될 것 같은데 왜 얘는 안 되고 얘는 되지? 이런 문제가 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좀 선별한 것도 있어요. 아마 이제 문제를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with랑 through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문제 풀이부터 한번 가보면 전치사를 다 줬기 때문에 어쨌든 어휘 문제여서 전체 문장의 문맥은 살펴보시긴 해야 돼요. 그러나 전치사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요. 뒤에 오는 짝꿍 명사.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는 명사가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를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이 액세서리는 구매가 되었다. 온라인 리테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리테일러를 통해서 이 액세서리가 구매가 되었다기 때문에 이거는 뭐뭐를 통해라는 뜻의 D가 정답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냐면 선생님 어몽이랑 투는 의미상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온라인 리테일러와 함께 얘가 구매됐을 수도 있잖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with의 뜻은 뭐뭐와 함께, through는 뭐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의미만 집어넣고 매칭이 된다고 해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치사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with도 뒤에 수단이 오기도 하고요. through도 뒤에 수단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쓰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시를 볼게요. cut it with a knife. 여기서 with는 뭐뭐와 함께긴 하죠. 뭐뭐와 함께긴 한데 정말 이 칼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with를 쓸 거면 뒤에 있는 그 수단을 정말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through를 쓸 거면 뭔가를 물리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약간 의미의 차이가 되나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전치사 공부를 하실 때는 정말 with는 뭐뭐와 함께, 어몽은 뭐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단편적인 뜻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문제를 자꾸 틀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쓰는지 그 예문을 같이 읽어보고 뒤에 어떤 명사가 같이 오는지 짝꿍 명사를 같이 공부해 주셔야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를 자꾸 틀려 선생님 제가 왜 뭐가 부족한 걸까요? 뭐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그 단어의 한국적 의미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항상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몽이 비보기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면 뭐 셋 이상 나오는 명사죠. between은 이제 둘인데 둘 다 뜻은 뭐뭐 중에서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오는 명사가 그 숫자 셋 이상이냐 둘이냐에 따른 차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이에요. 문법 문제고 이 문제도 무조건 나올 거예요. 매회 토익에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대명사 문제죠. 그러니까 대명사 문제인 거 확인하면 여러분 자리만 잘 찾으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빈칸 앞뒤 볼 건데 자 어때요? 빈칸 앞에 전치사 by. 그럼 딱 머릿속에 제기대명사라는 느낌이 딱 와야 돼요. 자,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 전치사 by 뒤에 무조건 제기대명사가 와야 되나요? 그거는 물론 아니죠. 자, 우리가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오는데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격은 전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일단은 주격 지워주시고요. 자, 히즈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 아니라 소유 대명사로 본다면 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목보 전부 다. 힘도 목적격이니까 들어갈 수 있고요. 제기대명사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by 뒤에 빈칸 뚫려 있을 때 제기대명사를 먼저 떠올려라 라고 한 이유는 정답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다? 팁을 보시면 제기대명사 관용 표현으로 자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다니면 스스로란 뜻으로 쓰여요.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먼저 집어넣고 해석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사람은 시작했다 리포트를 스스로 여기까지 말 되죠? 그러나 이후에 도움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나 맞는 거죠. 초반에는 스스로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른 게 아니라 by oneself라는 스스로라는 뜻의 관용 표현으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관용 표현은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by oneself, for oneself 이거는 on oneself이랑 똑같은 표현으로 스스로란 뜻이고요. 그 외에 뭐 to oneself 하면 스스로에게, in itself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란 뜻입니다. 전부 다 자주 나오는데 특히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 이거는 제가 또 더불어 설명을 드릴게. 원선을 쓸 때 앞에 on이랑 쓰는 경우에만 스스로란 뜻입니다, 여러분. 다른 전치사로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전부 다 동사를 줬기 때문에 이거 어휘 문제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휘 문제라고 해서 또 열심히 하나씩 집어넣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어딜 먼저 본다고요? 빈칸 앞뒤 볼 건데요. 뒤에 about 전치사가 핵심 키입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 수건가? 이 생각하시고 딱 볼 건데 inquire about 바로 골라내셔야죠. 그럼 선생님 ABD는 절대로 about이랑 못 쓰나요? 네, 못 씁니다. 자, document는요. 동사일 때 뭐 서류화하다, 문서화하다 이런 뜻으로 바로 목적어를 받고요. respond to 이렇게 가셔야죠. 그쵸? discuss도 바로 목적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해석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없어요. 바로 그냥 inquire about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자, 나온 김에 그 외에도 좀 덩어리 표현, 짝꿍 표현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우리 방금 정답이었던 거 inquire about, 뭐뭐에 대해 문의하다라는 되게 유명한 수거 표현. 그 다음에 B였던 거 respond는 뒤에 to가 붙습니다. 어디에 응답하다라는 관용 표현. 이제 그 외에 자주 나오는 것도 comply with, participate in 이런 것들. 준수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의 표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밖에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외워주시면 정말 0.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외우지 않으면 아무리 1시간에 들여도 문제를 맞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와, 이것도 문법 문제긴 해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뭐 B랑 C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자, 문법 문제니까 빈칸 앞뒤 볼게요. 빈칸 앞뒤. 자, 빈칸 앞에 동사 있고 빈칸 뒤에 material이라는 명사 있으니까 목적어 되겠죠?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동사와 목적어 사이니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가실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럼 지금 A, B, C, D 보기에서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A랑 D 지우면 분사, 오리지널 형용사 이렇게 2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의미상 더 맞는 거 고르시면 돼요. 자, promoted. 동사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든 분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의미가. 그러니까 뭐 홍보된 이란 뜻인 거고 promotional 같은 경우는 홍보의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더 맞냐라고 하면 홍보된 자료도 말 되지 않나요? 하지만 정답은 더 맞는 게 정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보 자료의 뜻인 promotional material, 그러니까 C가 바로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꼬아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특히 이제 밑에 정리를 하겠지만 분사형 형용사와 일반 형용사를 둘 다 주는 경우에는 의미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의미 차이가 크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 형용사 골라주시면 돼요. 굳이 분사로 바꾼 거를 고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굳이 분사를 고를 이유가 없어요. 더 맞는 게 여기 있는데 바로 C 고르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여러분 이것도 참 많이 나옵니다. 부사 어휘 문제죠. 부사 어휘 문제인데 일단 빈칸 앞뒤 똑같이 보고 was questioned 같이 쓸 수 있는 부사 A, B, C, D 보기 중에서 A밖에 없습니다. 자, thoroughly 철저하게 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저하게 란 뜻이 was questioned 라는 동사와 붙어 다니면 철저하게 추궁되다 란 뜻의 collocation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도 가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 막 열심히 하는데 약간 조금 어색한데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 특성상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조합이 자연스럽지 않은데 그걸 붙였으면 듣는 사람 입장에선 되게 약간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붙어 다니는 덩어리가 연어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냥 얘가 정답이야, 얘가 정답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thoroughly question을 모르면 usually인가, readilly인가, current인가 다 넣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국말로 이런 거 이게 말이 될까? 웃긴 휴지.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웃긴도 형용사고 휴지도 명사니까 형용사 명사 수식 되잖아요. 이게 틀린가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웃긴이랑 형용사가 휴지랑 어울리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한국어스러운 콜로케이션인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콜로케이션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들은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웃긴 휴지가 왜 안 돼? 그냥 말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이렇게 써야 말이 가장 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thoroughly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많이 다니는 동사가 뭐 inspect, 점검 검사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동사랑 또 많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thoroughly랑 carefully 둘 다 뜻이 막 뭔가 철저하게, 꼼꼼히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사가 검사, 점검 동사랑 많이 붙어 다닌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예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적부 문제. 제가 오늘 전적부 문제를 또 한 3문제 정도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 전적부 문제는요. 매일 평균 3, 4문제 나오는 걸로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어. 우리의 운명이에요. 내가 토익 시험을 보는 거면 그냥 운명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특강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를 들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아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걸. 그죠? 그런데 내가 전적부를 안 외우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틀리는 거죠.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섞어놓고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한번 갈게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옵니다. 접속사는요. 뒤에 문장이 와요. 문장이라는 거는 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부사는 완전한 문장 중간에 끼는 수식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건데 일단 전적부 문제는 빈칸 뒤를 먼저 봐요. 근데 지금 제가 꺽쇠 표시한 빈칸 뒤를 봤을 때 주어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대뜸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죠? 그쵸? 그럼 ABCD 보기에서 그냥 접속사라던가 전치사라던가 전치사는 받을 수가 없죠. 그쵸? 전치사는 일단은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고 접속사 같은 경우는 문장,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so as to가 정답인데 얘는요. 뒤에 동사 원형을 바로 받는 관용 표현입니다.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D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so as to 동사 원형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나와 있죠. 뭐 하기 위해서란 뜻의 관용 표현으로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뒤에 동사 원형을 받는 관용 표현인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지만 접속사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접속사기 때문에 2번에 정리한 거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문장 형태가 와요. 주어 동사가 다 옵니다. 그래서 in order that 주어 동사, so that 주어 동사. 뜻은 전부 다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한번 해석해 볼까요? 스페셜티를 이용하기 위해서 자주 오는 그 쇼퍼들은 뭐 등록을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좀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 이 to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선생님 to가 전치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 명사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치사는 뒤에 명사 옵니다. 이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so as to는 뒤에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냥 투부정사의 to인 건데 똑같이 생겼는데 얘가 전치사인지 아니면 투부정사의 to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in addition to까지만 기억하시면 안 돼요. in addition to 뒤에 명사 이렇게 붙여서 외워주셔야 이 to는 전치사 to라는 걸 우리가 인지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so as to까지만 외우시면 안 되고 so as to 동사 원형까지 붙여서 외워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1번도 보면 in order to까지 외우시면 그림의 떡이에요. 문제를 못 풀어요. in order to 동사 원형, so as to 동사 원형,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붙여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비슷하죠? 전접부 문제입니다. 자, 전접부 문제 우리 어디 본다 그랬죠? 빈칸 뒤 봅니다. 자, 빈칸 뒤에 동사 여부 먼저 확인, have 있고요. 앞에 주어도 있으니까 절이죠. 그러면 바로 빈칸은 접속사 자리겠다. 여기 가시면 돼요. 그러면 A, B, C, D 보기에서 접속사 한번 골라볼게요. A, 전치사. B, 접속사. C, 접속사. D, 접속사. 그러면 적어도 고르면 안 되는 건 A가 안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B, C, D 중에 의미상 맞는 거를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문맥을 볼게요. 여기 worker,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 룸에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들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란 뜻의 unless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는 전접부 유형은 매회 세네 문제에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팁에서도 설명드렸던 전형적인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속도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적중률도 높이시려면 이 전접부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도 드렸지만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고 접속사는 절 2개를 연결하고 부사는 완전한 절 중간에 끼는 거 이것만 알면 전접부 문제 개념을 몰라서 틀리진 않아요. 그럼 이제 뭐가 또 중요하냐면 A, B, C, D 보기에 있는 단어들을 전접부 품사로 구분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것도 빈칸 자리가 접속사인 거를 찾아냈어. 근데 내가 A, B, C, D 보기에서 이 단어들이 전접부 중에 뭔지를 모르면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실 때 의미만 외우시면 토익은 문제를 맞출 수가 없어요. 품사까지 꼭 같이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쉬운 문제. 진짜 1초 컷 문제. 자, 문법 문제 빈칸 앞뒤 갑니다. 빈칸 앞뒤. 주어 동사 사이 빈칸 뚫려 있으면 뭐가 정답이다? 부사가 정답입니다. 아까도 살짝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ly로 끝나 있는 D 딱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토익이 사랑하는 빈출부사 자리 이런 것들 나오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1초 컷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BPP 빈칸 BING 사이 have PP 조동사 동사 원형 주어 동사 사이 빈칸 뚫려 있으면 전부 다 부사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완전한 절 사이에 빈칸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사라는 것 자체가 수식어기 때문에 완전한 절에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절 빈칸 뚫은 자리가 이렇게 동사구 사이에 빈칸을 많이 뚫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문법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법 문제 중에서도 보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건 decide라는 단어를 가지고 변형을 시켰죠. 그럼 기본적으로 decide는 결정하다라는 동사기 때문에 동사 관련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동사 자리냐 아니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 빈칸 앞뒤가 이 문장에 동사가 있는지 몇 개인지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빈칸 앞에 동사 없죠? 빈칸 뒤에도 동사가 없습니다. 투부정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문장 하나에는 동사 하나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B, C, D 보기에서 동사 기능 할 수 있는 거 D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D가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명사니까 C 지우시고 ing 형태랑 투부정사 형태는 동사로 쓰지 못하니까 지우셔야 돼요. 그러면 바로 유일한 동사 형태인 D가 딱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보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고 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이 유형 분석이 빨리 된다면 정말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 문제는 동사 관련된 형태를 바꿔놓고 동사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13번이에요. 비슷하죠? 전접부 문제 또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어디 본다고요? 전접부 문제는 빈칸 뒤를 봅니다. 자, 빈칸 뒤 이렇게 봤더니 동사 있고 주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절이죠. 그럼 빈칸에 무슨 자리? 그렇죠. 접속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A, B, C, D 또 품사 구별 한번 들어가 볼게요. open, 전치사죠. as though, 접속사입니다. due to, 전치사죠. therefore, 부사입니다. 그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답은 누구밖에 안 된다? 그쵸? as though 접속사밖에 안 되죠? 접속사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으면 진짜 뒤에 주어 동사 확인하고 접속사 P 이렇게 고르면 끝나는 문제. 1초컷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설명했으니까 open은 무슨 뜻이죠? 뭐뭐 하면 뭐뭐 하자마자란 뜻의 전치사고 as though 같은 경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due to는 뭐뭐 때문에 therefore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의미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품사를 전접부로 구분할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려면. 자, 똑같아요. 전접부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이 특강의 가장 큰 테마는 여러분들 시험 보기 직전에 보통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시험장 가서 늘 나오는 쉬운 유형들 파트 5 30문제 중에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정말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거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특강 이거 15번? 14번이 마지막일 건데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똑같이 앞으로 돌아가서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그 방향대로 같이 풀었는지를 계속 더블 체크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스텝 그대로 실전 시험장 가셔가지고 똑같이 하시고 계셔야 돼요. 마치 제가 이제 음성 지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바타 된 것처럼 그렇게 해주셔야 시간을 많이 줄이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전접부 문제 또 여러 개 봤으니까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기계처럼 어디를 먼저 본다? 빈칸 뒤를 먼저 또 봐야 돼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없잖아요. 그죠? 뭐밖에 없어요? 명사. 그럼 바로 전치사 고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일단 기계처럼 가야 돼요. 그럼 ABCD 보기에서 in order to 아까 뭐였죠? 동사 원형이었죠. 그럼 얘는 이미 땡이에요. 그죠? 그럼 BCD 세 가지가 전치사기 때문에 얘 중에 의미상 맞는 거 골라야겠다 이렇게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약간 해석이 필요하겠죠? 해석 가봅니다. 모든 고객들은요. 정직함과 존중감을 가지고 다뤄진대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their account holdings with us라고 하면은 이게 보유 자산이에요. 보유 자산. 그러니까 계좌 같은 데다가 예치금 같은 거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유 자산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모든 고객들은 공평하게 정직하고 존중감을 가지고 다뤄진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 보기 중에서 일단 A는 문법적으로 안 되고 뭐뭐와 상관이 없는 이라는 regardless of D가 정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instead of, as for 전부 다 많이 나온 전치사니까 의미 한 번씩 짚고 넘어가면 instead of 뭐뭐 대신에 as for 같은 뜻 as to 있습니다.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고요. regardless of 뭐뭐와 상관없이.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여러분 전접부 문제는 무조건 나오니까 뭘 외워야 된다? ABCD 보기 단어의 전치사, 접속사, 부사, 품사를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한다. 자, 그래서 오늘 특강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항상 나오는 문제 유형들과 여러분들이 무조건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필요한 스킬들로 제가 계속 해설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어떤 세팅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탑재를 하고 시험장을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이 정도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토익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토익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